그 예전에 저 알던 친구가 저한테 조용한 때 되게 부산하다고.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야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치료사의 우울 할 때가 있다라는 컨텐츠 다뤘잖아요. 2탄입니다. 치료사도 불안할 때가 있다. 사실 불안이라는 거는 굉장히 적응적인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시 후에 시한폭탄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라고 안내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알지 못하는 위협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불확실하거나 막연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동공이 커지고 입이 마르고 내가 언제 어떻게든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당연히 이제 불안을 느끼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불안을 좀 과도하게 느낀다거나 부적응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치료 상황에서 다룰 이야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 불안에 다르게 대응을 하고 각자 다른 주제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어떤 불안을 갖고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둥이 자녀로 자라다 보니까 언니들이 날 안 껴주면 어떡하지? 여기서 시작해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쩌리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아싸가 되면 어떡하지? 나 빼고 뭐 재밌는 거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눈에 띄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불안은 소외에 대한 불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실에 대한 불안이 좀 큰 것 같아요. 물건도 그렇고 이제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그 부분들, 예를 들면 물건을 하나 잊어버렸어? 없다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하면 그때는 찾을 때까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엄마랑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내 눈앞에 사라지면 어디가 사라질 거야 라든지 누가 다칠 거야 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되게 커요. 지금은 동생이 내가 낯선 어디를 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동생이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 동생이 내 옆에 없으면 어떡하지? 거기까지 미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들이 가끔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불안을 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진 이유는 내가 그런 불안이 있다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고 스스로 계속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저도 사실 제 불안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렇게 훅훅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좀 큰 덩어리 하나는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어떻게 만드냐면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예전에 저 알던 친구가 저한테 조용한 때 되게 부산하다고 생각해볼수록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제가 가만히 잘 못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사부작거리면서 해요. 근데 그 하는 이유가 재미있어서도 하기는 하지만 어떤 저 밑에 층에서는 뭔가 하지 않으면 쓸모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 혹은 불안 이런 것이. 그래서 그게 늙는 것과 이렇게 연결돼서 어떤 나의 기능, 내가 그동안 나의 쓸모를 이렇게 입증하고 스스로 확인했던 어떤 것들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늙어져서 가끔씩 훅훅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 불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봤다. 찾을 때까지 하지. 내가 용납될 때까지 찾죠. 그리고 계속 전화하고. 나중에 짜증내더라고. 그만해 이래가지고. 근데 그 짜증내는 게 너무 커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고 자제는 하죠. 그리고 얘기는 해줬던 것 같아. 내가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 이제 출발할 때나 도착해서만 전화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너무 불안이 올라온다 그러면 빨리 내일을 찾아요. 영화를 본다든지 강의를 들을 게 있으면 강의를 듣는다든지 책을 볼 게 있으면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날 수 있으면 만난다든지. 근데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내가 거기에 몰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자연스럽게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로 이야기가 넘어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활동으로 전환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내가 불안하니까 요렇게 해줘라고 미리미리 적정한 해줘. 어떤 선을 정해서 부탁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고 이제 서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얘기를 하니까 동생도 이해를 하고 나도 이 사람한테 적절하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침입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적정한 선에서 나의 불안을 가라앉을 수 있는 장치로서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 선생님 되게 잘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불안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고 나 이럴 때 불안해 그러니까 도와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불안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시기도 하고 협조를 구해서 불안을 되게 잘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경우는 너무 불안해서 어릴 때는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 그 반복되는 꿈이 항상 가족들이 다 놀러 가는데 나만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거나 버스를 잘못 타서 나 혼자 집에 다시 되돌아왔어. 나만 외톨이가 되고 소외되는 그런 꿈을 많이 꿔서 그게 테마처럼 나를 되게 괴롭혔는데, 그래서 발달한 게 뭐냐면 눈치가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정. 요게 내가 지금 껴도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여기서 내가 치고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좀 인정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들 모임할 때 제가 빠지면 안 되죠. 왜냐면 분위기 메이커니까. 동희 누나가 이번에 진행 좀 해줘. 그래서 새로 사람 인사시키는 자리라든가 하면 제가 이제 사람들 인사시키고. 그러니까 소외 불안이 호스티스를 만들었구나. 아, 네네. 어떤 자리에서든 웬만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기능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안을 되게 생산적으로 잘 사용하신 편이네요. 네네네. 그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 인정하고, 그래 나는 아싸가 되는 두려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단히 노력해서 잘 끼고 싶어 라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럼요.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 집단에서 잘 못 끼는 것 같아. 다른 데 찾아볼 거야. 나 여기도 있어. 이러면서 끼는 거야, 다른 데. 너무 안쓰럽네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근데 또 네. 약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선생님이 관계가 많다는 거죠. 제가 찾아 나가는 거죠. 혹시 또 낄 데가 있나? 저는 사실 불안을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쓸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누구나 뭘 해서 행위로서 쓸모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쓸모일 수 있다라는 생각? 혹은 또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느낄 때조차 그것이 쓸모가 될 수 있다, 누군가한테는. 노자인가요? 왜 너무 못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쓰이지 못한 나무가 있었잖아요. 뭐 어떤 나무는 베어져서 뭐가 되고 이렇게 그 쓰임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데, 너무 쓸모가 없었던 나무는 그냥 오래 살았다는 거죠. 쓸모 없어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나를 보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쓸모 자체가 나를 불안하게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그것에 휘둘릴 만한 가치는 아닐 수 있다는 걸 계속 저한테 이렇게 일러주죠. 그래서 제가 멈추질 않고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 대신 속도를 좀 제어하는 편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무리하지 않게 푸쉬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을 만큼 즐길 만한 내용과 주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진 불안과 만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의 주제도 다르지만 불안을 다루는 방식도 다른 것 같아요. 불안이 세 가지가 있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불안, 내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불안, 근데 나도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없는 불안. 이 세 가지 불안이 있는데, 세 번째 불안을 사람들은 많이 느낀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불안은 시험을 보려고 해. 근데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은 불안이지만 불안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불안들도 사실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상대방한테 가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불안인데, 제가 결국엔 느끼는 게 죽음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통제해서 안전하게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건 나도 할 수 없고 너도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세 번째 불안인데,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받아들여야 해 라고 이제 내려놔야 하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수용을 해야 하는 불안인 건데,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불안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야, 내가 수용을 해야 하는 것도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그것들은 내려놓는 연습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이 영상을 열 때 그러셨잖아요. 시험폭탄이 터질 거야.
라는 상황. 그 시한폭탄이라는 게 결국 우리한테 죽음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언젠가 터질 걸 알지만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 터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운용할 거냐.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 그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런 얘기로 들렸어요. 우리가 전에 우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안은 잘못된 거야. 불안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불안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낄 수 있는 정서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안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수용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한 우리 불안을 잘 데리고 살아가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우리는 모두 즐거운 그라이아이.